법도 권리금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권리금이 적정한지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을 하려면 적정한 권리금 수준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권리금 소송을 하시려는 분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주고 상가 건물에 들어가려는데 기준 가게 주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이 적정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가게 주인이 권리금을 책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권리금은 단편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판례가 궁금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적인 기준이 궁금한 것일 겁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법률에 기초한 권리금 책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더하여 권리금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이란 영업상 이익에 대해 책정하는 권리금입니다. 현실에서 관행적으로는 1년치에 해당하는 월 순수익을 영업권리금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가 학원이라면 학생 한 명당 월 순수익을 계산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 명당 월 순수익을 학생 수만큼 곱하면 영업권리금이 될 것입니다. 학생이 없다면 영업권리금은 없는 거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이란 세입자와 세입자가 주고받는 권리금이 아니라 신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주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개념이지만 현실에서는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의 위치가 좋으면 바닥 권리금이 높을 것이고 위치가 좋지 않으면 바닥 권리금은 낮을 것입니다.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은 기존 가게 주인이 영업시설을 한 것에 대해 가치를 매겨 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원인 경우 내부 인테리어 등이 시설 권리금이 됩니다. 현실에선 관행적으로 시설을 한 때로부터 매년 20%에서 30% 정도 감가상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을 한 지 5년 정도 지났다면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을 모두 더하여 권리금을 결정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 기준도 없으면 권리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도 모르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권리금이 싼지 비싼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이 있어야 권리금 소송을 할 때도 합리적인 권리금 금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소송 무료 상담 가능한가요? 평일 업무 시간 중이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다른 시간이라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에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권리금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